Win 18! Win 18!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칩스와 브라운스의 경기를 한번 볼 건데,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은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 되고, 승리에 있어서 그리고 또 팀의 아이덴티티 확립에 있어서 주요 포인트들을 한번 좀 실제 플레이 장면과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선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건 브라운스의 러싱 능력입니다. 첫 공격권에서 브라운즈는 자신들이 러싱하는 팀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표출했는데요. 자, 봅시다. 러닝백인 닉첩이 왼쪽으로 쭉 돌면서 러싱하는 플레이인데, 여기서 닉첩의 진로 선택 그리고 브라운즈의 블로킹을 주의해서 보세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브론즈의 블로킹이 얼마나 뛰어난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선수 브라운즈의 타이트엔드 81번 오스틴 후퍼인데요. 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블로킹이 괜찮더라고요. 이 선수가 그의 블로킹 상대인 54번을 얼마나 안쪽으로 밀어넣나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 블로킹의 성공으로 정말 엄청나게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더 잘 보이는데요. 이게 후퍼의 블로킹이고 그 옆으로 진짜 광활한 공지가 보입니다. 닉첩은 이를 절대 놓치지 않는 아주 훌륭한 러닝백이죠. 다음 플레이는 레드존 내에서의 터치다운 장면입니다. 여기서 리그 제일이라고 해도 부족할 것 없는 브라운스의 오라인 러닝 블로킹을 볼 건데요. 보시면 라이트 가드인 77번, 센터인 64번, 그리고 레프트 가드인 75번 모두 상대와의 승부에서 블로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 사이에서 이 거대한 구멍을 보세요. 이 구멍들을 수비 라인베이커인 53번과 49번이 각각 막고 있긴 한데요. 만약에 한 선수라도 패싱을 막으러 좀 뒤로 빠져있다가 늦게 들어오면 바로 터치다운이고, 브라운스 러닝백들의 역량을 생각했을 때 라인베커와의 오픈 1대1을 이길 가능성도 충분한데, 브라운스에는 여기에다가 풀백인 31번 야노비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를 막게 되면서 그야말로 공짜 터치다운을 하게 됩니다. 봅시다. 53번이 뒤늦게 도우러 오지만 이미 태클각을 잃어버렸죠. 브라운스는 이런 식으로 레드존에서조차 그들의 단단한 러닝 역량을 경기 내내 보여줬습니다. 다음 플레이도 역시 레드존에서의 러닝입니다. 우측으로 돌아나가면서 그야말로 상대를 힘과 개인 능력으로 뚫어버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스매시 마우스 러싱, 그러니까 러닛 다운 요어 스롯, 한글로 의역하면 아가리를 뚫어버리는 러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표현이 거친데 플레이도 그만큼이나 원색적입니다. 여기서 브라운스의 센터인 64번이 상대 선수를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나 보세요. 동시에 라이트 태클인 78번도 함께 보세요. 보이시나요? 64번이 아직도 수비를 잡고 길을 터주고 있고, 78번 잭 콘클린도 자신의 블로킹 대상을 찾았습니다. 라이트 가드인 77번 와이 테일러도 처음 자신의 블로킹을 놓쳤지만 얼타지 않고 곧바로 자신이 블로킹할 선수를 찾죠. 이렇게 블로킹이 잡히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러닝백 카리먼트에게 루트가 무려 2개나 생깁니다. 트레터와 콘클린 사이의 루트는 수비 한 명이 있긴 하지만 카리먼트를 1대1로 막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고 우측으로 돌아나가면 더 꿀이죠. 이 2개의 구멍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언젠가 다른 팀의 러닝 게임을 보실 날이 생긴다면 이 러닝 구멍이 얼마나 큰지 놀라시게 될 겁니다. 닉첩은 무리 없이 퍼스트다운을 갱신하게 되죠.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아까 말한 2명의 블로킹이 바로 이 선수들입니다. 보이시죠? 아까 각도에서는 안 보였는데 이 각도에서 보니까 리시버인 11번 피플스 존스가 아주 중요한 블로킹을 해줬습니다. 리시버의 모험으로 라인맨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면서 태클 각을 흐트러 버렸네요. 이 각도에서 보니까 이 구멍이 얼마나 큰지 보이시죠? 사람이 한 4명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말한 것들을 모두 다 볼 수 있게 한번 리와인드해서 처음부터 볼게요. 라인맨을 비롯한 다른 선수들의 유기적이고 강력한 블로킹, 진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리그 1위의 오라인으로 부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플레이는 이 게임에서 특히나 브라운즈의 측에선 가장 인상적인 제 기준으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브라운스의 레드존 러닝 터치다운인데요. 단순히 선수들의 역량을 넘어서 감독 케빈 스테판스키의 전략 전술 그리고 플레이 콜링이 빛난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칩스 수비의 미스입니다. 칩스의 일선 가장 우측에 있는 선수는 바깥쪽을 돌아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안쪽으로 오라인을 밀고 들어가는데요. 처음에는 뒤에 있는 선수가 돌아 들어가기 위해 그런가 하고 돌아봤는데 움직임 보니 그런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상대의 러닝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러닝을 할 거라고 수비 쪽에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여튼 이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동시에 아까도 D라인 상대로 좋은 블로킹을 보여준 리시버 피플 존스가 자기 앞에서 코너백을 잘 블로킹해줍니다. 동시에 75번 레프트 가드가 D라인을 지나쳐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라인베커를 제대로 잡아주죠. 아마 이 라인베커가 러닝백 태클을 담당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정말 블로킹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 셋이 쿵짝이 맞으면서 진짜 엄청나게 큰 구멍이 생깁니다. 보이시나요? 아까도 말했듯이 상대의 D라인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밖에 공간이 열렸고 동시에 리시버도 코너백이 그 자리에 못 가게끔 잡아주고 상대의 플레이를 눈치채고 태클하러 돌아가는 라인베커를 75번이 잡아주죠.
플레이를 좀 더 진행해보면 돌아 나가서 이제 리드 블로킹, 그러니까 전진하면서 블로킹하는 걸 리드 블로킹이라고 하는데, 이 리드 블로킹 하려던 77번이 좌측 가해를 봉합하는 데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생긴 이 진짜 거대한 구멍을 보세요. 한 개 분대가 헤쳐 모여도 될 것 같은 정도로 엄청 큰 구멍입니다. 나머지야 뭐 아주 식은 죽 먹기죠.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이처럼 칩스의 D라인과 프런트 세븐은 브라운스의 상대가 안 되었는데요. 힘과 기술에서 딸리니까 사람을 갈아넣는 것밖에 답이 없었고 플레이를 미리 예측해서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감독 케빈 스테바스키의 다채로 러닝 전술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등 아예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거대한 구멍을 보세요. 제가 볼 때마다 이거 무슨 중학교 무식주구도 아니고 진짜 말이 되나 싶습니다. 다음 플레이들은 연달아 나온 플레이인데요. 러닝백은 27번 카리먼트입니다. 여기서도 오라인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가드인 테일러는 그야말로 6탄방으로 상대방을 왼쪽으로 밀어넣습니다. 동시에 82번도 자기 앞에 선수를 최대한 우측으로 밀어내기 위해 각을 잡죠. 태클 78번은 양 오라인의 상황을 느끼면서 다가오는 선수 누구를 막을지 설정하고 이 선수를 특정 방향으로 밀면서 구멍을 만듭니다. 이렇게 탄생한 구멍이 보이시나요? 1야드 지점, 자칫하면 세이프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브라운즈의 오라인은 오히려 칩스의 D라인을 밀어내면서 구멍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정도 구멍이면 A급 러닝백 카리먼트에게는 뭐 충분하죠. 이렇게 순식간에 5야드를 전진하면서 골라인 앞에 있었던 위기를 극복합니다. 다음 플레이에서 브라운즈는 또 한번 클래스 있는 러닝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오라인이 우측으로 움직이면서 어떻게 블로킹을 한 칸씩 움직이는지, 그리고 러닝백이 얼마나 침착하게 구멍이 나길 기다리는지 한번 보세요. 요새 굉장히 유행하는 이제 좋은 러닝인데 이러한 약간 고급적인 테크닉도 훌륭하게 잘하더라고요, 오라인이. 78번은 77번의 블로킹이 더 좋은 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상대의 수비를 밀어내는 동시에 그 앞으로 전진해서 다음 레벨의 선수를 맞죠. 64번은 상대를 한 손으로 체킹하면서 계속 잡아두고 75번 역시 달리면서 다음 레벨의 선수를 블로킹하러 갑니다. 이렇게 블로킹이 그 뒷선까지 얼추 잡힌 뒤에 봐야 할 건 바로 러닝백 카리먼트의 진로 선택입니다. 오라인의 블로킹을 천천히 지켜보던 카리먼트는 자신이 파고들 구멍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거기를 향해 풀 가속을 때려버립니다. 그야말로 브라운즈 러닝의 좀 기술적인 저력을 볼 수 있는 플레이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다음 포인트는 바로 쿼터백 베이커 메이필드의 활약인데요. 러닝게임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러닝게임인 듯 속이는 플레이 액션 플레이에 대해서 경기 내내 러닝게임의 속수무책이던 칩스의 수비진이 러시를 얼마나 의식해서 이선 수비진이 얇아지는지, 또 베이커 메이필드가 정확하고 타이밍 좋은 패스로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플레이입니다. 자, 우선 시작부터 얼마나 많은 수의 수비가 시작선 근처, 그러니까 박스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2명의 수비를 제외하고는 진짜 전원이 러닝을 막기 위해 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선수를 위시로 한 라인베커진이 러닝인 듯 연기하는 공격진에 속아서 얼마나 늦게 상대의 플레이에 반응한지 보세요. 보이시나요? 라인베커진이 모두 다 역동작에 걸려있고, 이 플레이에서 패스를 받을 타이트엔드 81번 오스틴 후퍼는 자기의 마크 수비랑은 4-5야드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오픈이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닉 첩을 위시로 한 러닝게임을 칩스의 라인베커 3인이 얼마나 의식하고 움직이나 볼 수 있습니다. 첩의 왼쪽 사이드 스텝, 그리고 오라인의 좌측 블로킹, 이 두 가지로 인해 라인베커들의 중심이 모두 다 왼쪽,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서는 오른쪽으로 쏠리죠. 다음 플레이도 마찬가지로 플레이 액션입니다. 칩스의 수비가 얼마나 브라운즈의 러닝게임을 의식하고 있는지 필드의 모든 리시버와 타이트엔드 등 패스를 받는 선수들이 다 1대1인 상황입니다. 쿼터백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를 제대로 이용하면서 그림 같은 패스를 던지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수비의 위치를 고려해 자신의 리시버만 받을 수 있는 곳에 던지는 아주 좋은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플레이도 역시나 베이커 메이필드의 밥줄인 플레이 액션인데요. 여기서 이번 경기 두각을 드러낸 브라운스의 리시버 슈왈츠가 나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3인의 라인베커진은 러닝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요. 플레이가 전개되는 걸 보면 수비 35번은 자신의 앞에 있는 리시버 슈왈츠를 한 대 치면서 속도를 죽일 뿐 쭉 막는 게 아니라 외곽 근거리 지역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이프티가 오히려 이렇게 속도가 한번 죽은 슈왈츠를 막는 걸로 보이는데요. 라인베커들의 움직임, 그리고 슈왈츠가 상대 수비의 펀치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세요. 이 시점에 상대 세이프티는 아직도 몸이 돌아가 있지 않습니다. 반면 슈왈츠는 풀가속을 받은 상태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속을 받는 것도 그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세이프티가 러닝을 의식하느라 몸이 늦었는지, 아니면 슈왈츠가 깊이 쭉 달릴 거라고 예상을 못해서 늦었던 건지, 아니면 설령 뛴다고 해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반응이 늦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슈왈츠의 스피드를 좀 많이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아니면 그만큼 슈왈츠가 진짜 상상보다 더 빠른 걸 수도 있고요. 이 각도에서 슈왈츠는 이미 수비보다 한 두세 발자국은 앞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이커가 이를 확인하고 아주 똑 떨어지는 정확한 패스를 던져줍니다. 여러모로 러닝으로 쫀쫀해진 상대 수비의 뚜껑을 날려버릴 수 있는 스피드를 슈왈츠가 더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플레이도 플레이 액션인데요. 이 플레이에서 아까 제가 말한 가장 인상적인 러닝 플레이 마냥 상대 칩스가 가장 속수무책으로 당한 플레이 액션 플레이 같아서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감독 스테판스키가 참 판을 잘 읽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플레이는 러닝백에 공을 주는 듯한 연기로 늘 그렇듯 시작합니다. 라인베커진 역시 모두 반응하죠. 그리고 돌아나가는 순간 이 빈 공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픈인 경우는 진짜 무슨 중학교 미식축구도 아니고 거의 처음 봤는데 진짜 치밀한 플레이 콜링 그리고 전략 수립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플레이 액션만 봐서 쿼터백 메이필드가 대체 뭐야 러닝홈런 먹고 사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뭐 맞긴 한데 그렇다고 베이커가 자기가 필요할 때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몇몇 키 상황에서 상대 수비가 러싱을 예상할 필요가 없는 패스가 당연한 상황에서도 아주 정확한 패스들을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패스를 한번 보세요. 수비 2명 사이에 똑 떨어지는 아주 정확한 패스였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상대 수비의 러쉬를 피하면서도 일종의 2대1을 받는 리시버에게 그만이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공을 아름답게 던졌습니다. 진짜 손에 똑 떨어지네요. 다음에 한번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브라운즈의 수비입니다. 브라운즈의 수비 전술은 단순했지만 그 몫을 다했어요. 간단합니다. 대칩스 전략이죠. 최후방 깊숙이 2명을 둔 커버2로 타이렉 힐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한 한방 패스들을 차단해버리고 중단거리에서의 패스 플레이는 최선을 다해 막지만 줘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주고 동시에 D라인 에이스인 마일스 게릿이 마음주에 닿기만을 비는 일명 줄권조 전략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공격력이 워낙 뛰어난 칩스를 상대로 칩스의 공격 템포를 한껏 죽이면서 칩스의 공격진이 한 쿼터에 3번 올라올 걸 한 번 혹은 그마저도 못 올라오게 해서 득점 기회 자체를 죽여버리는 거죠. 이 플레이에서도 보시면 캐시가 중단거리에서 패스를 받긴 하지만 이선 수비진 2명이 후방을 막으면서 마일스 게릿이 거의 슈퍼플레이를 할 뻔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각도에서 보면 게릿이 저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순식간에 파고들 수 있는지, 왜 브라운스가 마일스 게릿을 믿고 이러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죠. 다음 플레이도 역시 두 선수가 필드 깊숙한 지역에서 타이릭 힐을 막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럼에도 마일스 게릿을 위시로 한 일선 수비진이 패트릭 마홈즈에게 이렇게나 많은 시간을 주게 되면 칩스의 빅플레이를 막아낼 확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마홈즈는 필드의 어느 곳, 어느 각도에서도 어디로든 던질 수 있는 팔을 가졌고 일 또한 이선 수비진이 오래 붙잡아두기엔 너무나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죠. 이거 보세요. 마홈즈가 밖으로 돌아나가면 그의 눈은 필드의 중단거리 지역이 아닌 최후방에 언제나 꽂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브라운즈의 수비가 자신들도 클래스가 있음을 보여줘요. 준수한 코너백인 24번 덴젤 월드, 아마 올 프로 출신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튼 이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힐을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하지만 이 쳐내는 거 한번 보세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마홈즈가 게릿에게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장면, 힐을 끝까지 막아낸 24번 덴젤 워드의 슈퍼플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플레이도 똑같은 일화인데요. 이 플레이에서 주의해서 볼 점은 최후방 수비수들이 필드 깊숙한 지역을 어떻게 잠그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하는 포인트 마일스 게릿의 초인적인 힘과 스피드죠. 브라운즈의 이선 수비진은 상대 리시버들이 자신들의 앞에서 패스를 잡은 건 허용했어요.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절대 자신들의 머리 뒤에서, 그러니까 한 방에 터치다운을 허용하지 않을 빅플레이를 허용하지 않는 포지셔닝을 했고, 이렇게 시간을 잡아두면 마일스 게릿이 초인적인 능력으로 마홈즈를 압박하게 됩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마일스 게릿의 압박 능력이 더 눈에 띄는데요. 자신의 앞 오라인은 있었냐는 듯 무중공산으로 뚫어버리고 마홈즈를 쫓아가시는 게 보이시나요? 현 NFL 수비수 중 개인적으로 탑3 안에 든다고 생각하는 게릿의 위력입니다. 다음에 볼 플레이에서는 게릿이 드디어 색을 성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밖에서 시작한 게릿은 상대의 오라인을 비껴 돌아가면서 세게 성공하죠. 와, 이 몸의 각도 보세요. 스피드도 참 대단한데 정말 좋은 선수네요. 자, 그럼 칩스의 수비는 마냥 놀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다음 포인트 바로 칩스의 수비인데요. 러닝 플레이와 플레이 액션에 대한 답을 거의 게임 내내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순간에 특히 4쿼터에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 중심에는 오늘 경기 칩스 수비의 MOM인 22번 세이프티 손힐이 있습니다. 자, 이 플레이를 봅시다. 이번 경기 줄기차게 나오는 브라운즈의 무지막지한 러닝인데 러닝의 반대편 쪽에 있던 손힐이 러닝을 파악한 순간 쏜쌀같이 달려가서 키 태클을 하면서 상대 터치다운을 막아냅니다. 보셨나요?
다른 각도에서는 더 잘 보일 겁니다. 자, 봅시다. 플레이가 시작되고 브라운즈의 오라인이 블로킹을 놓칩니다만 이미 몸의 각이 흐트러진 수비의 태클로 닉첩을 다운시킬 수는 없죠. 여기서는 오라인 78번이 한 명도 아닌 두 명을 밀어 제끼면서 길을 트려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의 뒤에 타이트엔드도 이 블로킹에 동참하기 위해 전진하는 게 보이죠. 이 블로킹이 먹힌다면 혹은 아까처럼 수비의 태클각을 흐트려 놓는 데만 성공해도 그대로 엔드존까지 터치다운입니다. 자, 이제 플레이가 좀 더 진행되니 블로킹은 이미 먹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닐이 완벽한 태클로 닉처를 묶는데요. 사실 이 시점에서 태클각은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전진하는 닉첩과 횡이동해야 하는 소닐이 거의 같은 선상에 있는 데다가 그의 앞에는 타이트엔드 한 명까지 있으니까 이마저 뚫으면서 태클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소닐이 자신의 태클 능력을 완벽히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타이밍에 다리를 묶으면서 터치다운 하나를 막아내는데요. 다음에 볼 플레이 역시 소닐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베이커 메이필드가 기가 막히게 던진 공을 완벽한 수비로 막아내는데요. 브라운즈에서 경기 내내 두각을 드러낸 슈왈츠를 상대로 1대1 상에서 완벽하게 마크를 해줬습니다. 베이커의 패스가 조금 짧긴 했지만 저 정도면 리시브가 충분히 잡을 만한 공이었는데 슈왈츠가 공을 잡는 순간 그 사이에 손을 슈왈츠의 손 사이에 밀어 넣으면서 공을 쳐냈네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 분수령이 된 3개의 플레이 중 가장 먼저였던 닉첩의 펌블에서도 주인공은 소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라운즈의 러닝 상황, 무리 없이 5야드는 전진했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소닐이 공을 향해 머리를 제대로 들이받으면서 펌블이 나오는데요. 침착하게 닉첩의 위치를 보면서 자신의 태클각을 재다가 뿡! 태클 한 방으로 공이 제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공을 칩스가 확보를 하는데요. 이게 모든 역전의 거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칩스 공격을 한번 볼게요. 공격은 다른 거 없어요. 마홈즈, 타이릭 힐, 그리고 트래비스 켈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브라운즈는 커버2의 줄권조 전술을 표했는데 이 전술이 조금이라도 변해서 깊은 곳에 빈틈이 생기거나 아니면 수비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마홈즈는 그 빈틈을 정말 기가 막히게 찌르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 플레이에서 한번 마홈즈가 수비를 읽는 능력을 한번 볼게요. 플레이가 시작되고 마홈즈는 이 선수가 뒤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앞을 막으려 하는 것을 확인해요. 동시에 이 선수는 필드의 중앙에서 살짝 우측으로 치우친 걸 확인하죠.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이 앞에 지역이 비어있고 우리의 타이릭 힐이 그곳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이런 걸 파악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정주화면으로 보면 쉽지만 타이머로 한번 재보니까 이러한 판단을 하기까지 공이 스냅되고 딱 2초 걸렸더라고요. 공이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하면 그 이해하겠죠. 여튼 2초 만에 이걸 완벽하게 읽고 또 그에 맞는 완벽한 패스를 던져냅니다. 여기서 보세요. 상대의 수비가 자신의 몸을 꿰뚫어오는 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40야드짜리 패스를 던집니다. 다음 플레이는 마홈즈의 패스 정확도에 대한 플레이인데요. 자, 타이릭 힐의 엄청난 스피드에 대해서는 아셨겠지만 레드존에서의 칩스는 타이트엔드 트래비스 켈시로 먹고 삽니다. 중단거리 루트의 황제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필드에 전진할 거리가 많을 때야 타이릭 힐을 막기 위해 수비가 뒤로 빠지지만 수비할 곳이 적은 레드존에서는 켈시를 막기 위해 수비들이 더블팀, 트리플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켈시는 그들 사이에서 틈을 만들어내고 마홈즈도 그 틈을 정확히 노리는 칼같은 정확도를 보여주죠. 자, 여기 켈시인데요. 그의 주위로 3인의 수비가 있습니다. 각자 켈시에게 패스 꽂아서 막고 있는데 3명으로도 부족한가 봅니다. 켈시는 빈틈을 찾아 달리고 마홈즈도 절대 이를 놓치지 않죠. 그야말로 칼같은 패스로 3인 사이에 공을 꽂아 넣으면서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패스의 정확도와 켈시가 고개를 도는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이 플레이도 마찬가지로 레드존에서의 플레이인데 레드존에서는 아까도 말했듯 첫째도 켈시, 둘째도 켈시, 셋째도 켈시입니다. 플레이가 시작되고 이 순간 켈시는 소위 말해 옵션 루트라고 해서 수비의 위치를 보고 어느 쪽으로 달릴지 판단하는 임무를 받았을 건데요. 수비가 자신의 우측 어깨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바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러한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움직임이 워낙 대단한 선수가 바로 켈시인데 마홈즈 역시 이를 바로 확인하죠. 정확한 패스를 던지며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레드존에선 무조건 첼시에게 더블팀 이상을 붙이지 않는 이상 그를 막을 수 없음을 또 한 번 보여준 플레이였어요. 이 플레이는 캔자스 치프가 최근에 레드존에서 득점하는 또 다른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 캐시로 위시한 리시버진들을 과하게 상대 수비가 의식한 나머지 마홈즈를 냅뒀다가 마홈즈가 그대로 공을 들고 터치다운하는 그림입니다. 마홈즈가 의외로 빠르거든요. 민첩하고. 이거 보세요. 20야드를 수비 손끝 하나 안 스치고 순식간에 들어와서 터치다운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처음에 태클을 피해낸 움직임과 함께 상대의 수비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 같자 리시버를 지휘하는 척 마치 패스하는 것처럼 펌프 페이크를 하는 연기가 참 좋았는데요. 참 진짜 언제 봐도 못하는 게 하나 없는 쿼터백이에요.
하지만 쿼터백의 러닝은 늘 무서운 법이죠. 이번 플레이에서는 번외로 칩스 팬들 심장 멎는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플레이는 오늘 가장 미친 플레이. NFL 역사에서도 이런 플레이를 해낼 수 있는 쿼터백은 진짜 한 손에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야말로 에러헤드를 들끓었다라고 하는 그 이번 게임의 가장 분수령이 된 가장 중요한 플레이를 가져왔는데요. 브라운즈는 경기 중간에도 간간히 커버원, 그러니까 즉 한 명만 최후방에 두는 플레이들을 섞으면서 모험수를 던졌는데 이번 플레이에서 그 값을 제대로 치었습니다. 사실 뭐 잘못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중단거리에 투자한 만큼 빽빽하게 막고 있었고 동시에 쿼터백에 대한 압박도 이뤄내긴 했는데 그냥 마음즈가 너무 잘한 거예요. 마음즈 특유의 민첩함으로 오른쪽으로 돌아나가고 타이릭 힐은 동시에 마음즈가 빠져나가는 걸 확인해요. 이제 힐에게 남은 건 뭐냐? 최후방 수비 위치 확인하고 빈트로 바로 달리면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냐면은 마홈즈가 공을 던져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플레이를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뭐 본인이 더 잘 알겠죠. 자, 힐 고개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최후방 수비랑 나란히 서자마자 다시 뒤도는 거 보이나요? 이 정도면 제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쿼터백한테 사인을 주는 거죠. 던져라. 자, 그리고 오늘의 가장 말도 안 되는 플레이. 진짜 어느 위치 어느 각도에서도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걸 한번 더 보여줬는데 이 위치에서 이 몸의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마홈즈가 진짜 초장거리 패스를 꽂아 넣습니다. 저 자세에서 30야드 지점까지 50야드 패스를 던지는데요. 이 제가 전에 한번 올린 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오른쪽으로 돌면서 패스라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하네요. 오른쪽으로 전속으로 돌리는 와중에 몸을 가로지는, 그러니까 이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까지 이렇게 훅 몸이 휙 가로지르는 패스 자세를 통해서 저 자세에서 이러한 자세에서 30야드 지점까지 50야드의 패스를 던집니다. 달리면서 공을 훌륭하게 추격한 타이릭 힐이 중간에 멈춰서고 약간 짧게 떨어진 공을 잡는데요. 상대의 수비는 역동작이 걸려서 어떻게 할 수 없었고 힐은 시그니처인 V를 소심하게, 이거 강하게 하면 이제 벌금 먹여요 사무국에서. 그래서 소심하게 V를 들면서 터치다운으로 들어갑니다. 힐을 막았던 수비가 램즈에서 데리고 온 존스로 보이는데 힐의 전방을 잘 막았어요. 진짜 스피드가 대단한 거죠. 하지만 힐이 공을 중간에 되게 잘 추적하면서 다소 짧게 온 공을 그대로 잡아냅니다. 힐의 공 추적 능력이 진짜 대단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설마 이 짧게 던진 공이 마홈즈의 의중이라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 뭐 그러면 사실 잘 모르긴 하겠네요. 뭐 이외에도 이번 경기의 펀터의 실수라든가 경기 막판 베이커 메이필드의 인터셉트라든가 중요한 순간 혹은 반드시 실수가 나지 말아야 할 상황에 혹은 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브라운즈는 미끄러지면서 경기에서 졌는데요. 전반적으로 브라운즈가 어떻게 경기를 압도했었나에 대한 소개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많이 언급은 안 했는데 칩스의 O라인이 꽤나 단단했습니다. 브라운스의 D라인이 생각보다 강한 편인데 이를 상대로 굉장히 잘 막아냈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